안녕하세요, 피치룸입니다. 오늘은 크레스티드 게코의 사육장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 사육장이 완성된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장인데요, 피치룸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 사육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사육장의 초반 제작 과정과 원리,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리고 완성 작품 감상하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육장 같이 한번 보시죠. 크레를 위한 사육장 외관 작업 마무리됐고 세척 과정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안쪽에 보면 SP1 아크릴 키트 썬프가 안쪽에 위치한 게 보이고요. 앞쪽 부분 빗금 부분에는 이런 화산석을 이용해서 빗금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했고요. 사이드 부분에도 혹시나 생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꼼꼼하게 마무리했고요. 화분칸도 두 칸 다 설정이 잘 되었고 유목들도 어느 정도 배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안쪽에는 이제 이런 종류의 파츠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폭포 라인, 폭포를 덮어주는 화분, 그 다음에 배변 패드 구간 두 개 다 배변 패드로 쓸 수 있고, 이 왼쪽에는 이 여과제 칸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칸에는 폴리나제 스펀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포 구간은 가운데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사이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SP1 아크릴 키트를 초반에 제작했을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후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모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폭포 구간을 왼쪽으로 뺐을 때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를 습식 은신처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폭포가 흘러내리는 이 구조가 재미가 없을 때 가운데를 드러내고 폭포 라인을 가운데로 설정해 준 다음에 이 은신처 구간을 왼쪽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가운데서 폭포가 흘러내리는 레이아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츄룸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물이 순환되면서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폭포 라인 설정도 왼쪽에서 가운데까지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게 SP1 스몰 버전의 아크릴 키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세척 과정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식물 식재와 이끼 부착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꾸미는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들도 심어졌고 크레 사육장이기 때문에 이끼들은 프리저브드 이끼를 포함한 인조 이끼 세 종류를 골고루 적용시켜서 실제 자연에서의 이끼처럼 자연스럽게 꾸몄습니다. 실제 자연에서도 한 가지 이끼가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도 있지만 한 3-4 종류 그 이상의 종류의 이끼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쁘게 자라는 환경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자연에서 봤을 때도 이끼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자연스럽게 혼합돼서 자라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사육장에도 3가지의 인조 이끼, 프리저브드 이끼도 포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육장을 멋지게 꾸몄습니다. 크레 사육장이기 때문에 유목들을 많이 배치해서 걸터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꾸며놨습니다. 왼쪽에서 폭포가 흐르게 작업을 했고 이 폭포는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단에는 패드 2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바크를 깔아놨고 하나는 습식 은신처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빼게 되면 입구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수태를 깔아놨습니다. 위치 변경해도 상관없고 습식 은신처가 필요 없다면 2개 다 배변 패드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바크를 2개 까셔도 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소재들을 이용해서 배변 패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단에 있는 이 유목은 고정하지 않고 관리할 때 뺐다 꼈다 하면서 위치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 안에 패드 살짝 한 번만 빼보면 이 안에 여과제 칸과 스펀지 칸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과제 칸은 건들지 마시고 패드 2개 뺀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폴리나제 스펀지 칸만 빼가지고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뺄 때는 간단합니다. 2개의 패드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썬프 내에 있는 이 아크릴 칸을 빼서 이 스펀지만 빼서 청소해 주시고 다시 이 안에 넣어 주시면 전체적으로 계속 폭포를 통해서 물이 순환되면서 이곳에 슬러지가 쌓일 테니까 이것만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면 흐르는 맑은 물을 좋아하는 크레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주기적으로 환수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이 증발을 할 거예요. 증발하는 만큼 보충해 주신 것도 중요하고 또 가끔씩 이 전체 물량의 10에서 20% 정도 새물로 갈아주시면 더욱더 맑은 물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치룸의 장점 중에 하나죠. 폭포 라인을 가운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 사육장을 받아가신 분께서 왼쪽에서 물이 흐르는 게 조금 식상했을 때 그때 가운데로 설정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조립하는 걸 보여드리면 습식 은신처 구석으로 넣어주시고요. 그가 깔린 배변 패드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쭉 밀어 넣어주시면 사육장 완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넣었던 유목을 멋들어지게 이렇게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처음 보여드렸던 그 사육장 모습이 되는 겁니다. 피치리움 사육장 중에서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장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크레를 사육함에 있어서 이런 자연 느낌이 나는 팔루다리움, 비바리움에서 키웠을 때 장단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로 키우는 사각 박스에서 키울 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의 취향껏, 여러분이 소신 있게 내 생물이 키우는 환경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생물은 그들이 사는 환경에 맞는, 그들이 살던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있었을 때 최상의 컨디션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는 약간 습한 부분도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은 건조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습한 환경이 필요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서 놀고 물도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상황이 필요할 때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또한 FTS를 방지할 수도 있고, 또한 습식 은신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산란을 하거나 은신처가 필요할 때는 저 안에 들어가서 숨쉬기도 하고, 또 100%의 관리는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배변을 관리할 수 있는 배변 패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레를 키우면서 관리하기에는 아주 좋은 사육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변 패드의 개념이 사육장 내에 존재하긴 하지만 100% 배변을 받아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해 생물, 톡톡이 등을 이용해서 배변을 관리한다는 건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변 패드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면서 관리해주시면서 벽면이나 유목 같은데 배변이 묻었을 때에는 가끔씩 주기적으로 전체 사육장을 환기시켜주시면서 물로 세척해주시면 더욱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척을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 환풍팬 등을 이용해서 혹은 자연건조를 시켜주셔가지고 알려주신다면 처음에 사육장을 받으셨을 때처럼 깨끗하고 냄새 없는 사육장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풍팬 등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준다면 냄새도 적을 거고 생물이 살아가는데 좋은 공기를 불어넣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안개발생기를 작동을 시켰는데요. 사실 안개발생기 같은 경우는 크레에게 원하는 습도보다 조금 더 높은 습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건조한 시즌, 봄과 가을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쯤에는 이 안개발생기를 켜줘서 적정 습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습도가 높은 환경, 그런 계절에는 안개발생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진 찍거나 가끔씩 정글의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가끔씩 틀어주시면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안개발생기를 킨 것과 안 킨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레를 놓고 멋진 촬영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안개발생기도 잠깐 틀어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건조할 때는 이 안개발생기가 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한 시즌에는 습도 관리를 위해서 안개발생기를 틀어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식물이 3개의 화분 구조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덩쿨 식물이나 고사리류가 한번 탄력받으면 많이 자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좋으면 그렇게 두시면 되는데, 만약에 너무나 우거진 환경이 싫다면 가위나 트리밍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식물들을 잘라주시면 좀 더 간결하고 단아한 사육장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주 우거진 정글 느낌이 좋다고 하신다면 그냥 쭉 한번 키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식물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신다면 아마 여기서 식물을 교체감서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내가 마음에 드는 식물도 이 3개의 화분칸을 이용해서 키워가면서 이 팔루다리움을 사육장이지만 또 팔루다리움의 개념으로 멋지게 활용해가면서 이 취미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크레스티드 게코가 살게 될 시스템 팔루다리움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 사육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키우는 생물에게 맞는 사육장, 최적의 사육장을 고민 중이시라면 피치리움과 한번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육장에 최대한 맞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육장을 제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인스타그램으로 여러가지 사진과 영상 만나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카오톡 혹은 유선전화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과 친절한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육장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사육장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